서강대 금융인을 일컫는 서금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순우 행장이 우리은행장에 연임을 포기를 하면서 서금회 출신 인사가 우리은행장에 선임됐다, 내정됐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압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어찌된 일인지 직접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대호 기자 옷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입을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오늘 이거 방송할 줄 모르고 이렇게 왔다가 네. 갑자기 방송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생각에 좀 틀에 파격을 해야 되는 그런 네.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네. 그렇지 않나요? 뭐 아무튼 해몽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은행이 사실 매각에 실패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달 28일이었죠. 그렇죠. 예. 교보생명과 그리고 안방보험에서 경쟁 입찰이 성립이 안 되면서 실패를 했는데 네. 자, 이러면서 또 한 가지 겹치는 사건이 바로 우리은행장이 연임을 포기한다고 밝혔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우리은행 민영화하고 네. 우리은행장의 그 거취는 같이 이제 연결지어서 볼 수밖에 없던 사안이기 했거든요. 근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달 28일 때 일단은 뭐 소수 지분은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네. 우리은행의 그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30%에 대해서는 경쟁 그 유효 입찰, 유효 경쟁이 그 성립이 되질 않았죠. 중국의 안방보험만 이제 뛰어들면서 네.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고 해서 바로 그 직후부터 은행장 거취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 바로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네. 연임을 하지 않겠다. 연임을 포기하겠다. 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한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은행 전 임직원들에게 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뭐 요약을 하자면 네.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뭐 그래도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서 노력해준 직원들한테 감사하다. 그리고 그 회장 취임할 때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회장 취임할 때의 약속이 뭐냐 하면 작년 6월이었는데요. 그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2014년 말까지만 임기를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인데요. 네. 왜냐면 이제 우리 금융을 이제 민영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은 이제 매각이 실패가 됐고 물론 이제 그 민영화 실패의 직접적인 책임은 금융위원회라든가 정부 당국에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뭐 은행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고 용퇴하는 모습을 일단은 이순우 행장이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예. 전 잘 모르겠어요. 왜 이순우 행장이 연임을 포기했는지 그냥 약속을 지킨 건가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겁니다. 네. 본인이 한 말도 있고 민영화도 안 됐고 하니까 이제 뭐 후배들을 위해서 네. 뭐 이제 용퇴를 하는 이런 네. 수순으로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그 한꺼풀 한번 좀 까봐야죠. 네, 그렇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순우 행장의 연임에는 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은행 뭐 실적도 좀 개선이 됐고 네. 건전성도 많이 좀 나아졌거든요. 또 이분의 리더십도 괜찮아서 이 안에서 뭐 신망도 높고 네. 이순우 행장이 이제 뭐 민영화 여부와 좀 관계없이 연임할 거다라는 전망이 높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한 부행장이 경쟁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이광구 부행장이라고 지금 우리은행에서 이제 개인 영업 쪽을 담당하고 있는 부행장인데 이분이 이제 서강대 네. 출신이어서 서금회라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해서 네. 서금회 이건데 이 서금회에는 뭐 의원도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이 그룹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권에 좀 로비를 해서 우리은행장을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유력한 위치까지 와 있다.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이순우 행장과 1대1 구도다, 양강 구도다, 뭐 2파전이다, 네. 둘 다 이시니까 2파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공식화된 건가요? 아니면 좀 아니죠. 루머일 뿐? 뭐 공식화는 이제 사실 오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이 그 행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걸 열어요. 네. 행장 후보를 주주총회에 누구를 과연 추천할 것인가? 네. 그것을 이제 뭐 사회이사들 또 그리고 외부 교수들 또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이제 주주니까 네. 또 이렇게 들어가서 후보를 추려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내정설이 이미 다 나오고 있고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좀 네.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그 서금회 출신 부행장을 좀 밀어주기 위해서 이순우 행장에게 조금 먼저 연임을 하지 않겠다. 연임 포기를 좀 하시라. 이렇게 압박을 넣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 터였는데 네. 딱 어제 이순우 행장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순우 행장이 원래 딱 취임했던 시기가 언제였었나요? 그러니까 작년 6월이었는데요. 네. 이게 좀 재미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에 취임을 하면서 나는 2014년 말까지만 하겠다. 네. 1년 반이잖아요. 작년 작년 네, 6월이니까 네. 이제 올해 12월까지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은행장이건 회장이건 임기는 미니멈 3년이거든요. 네. 3년이고 또 연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네. 근데 딱 1년 반만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 같아도 네. 어렵게 은행장 됐고 회장이 됐는데 임기 3년이 보장돼 있는데 저는 1년 반만 할래요.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배경이- 이순우 행장 네. 그걸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명목적으로 나온 게 민영화의 네. 밑거름이 되겠다. 그만큼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네. 하겠다, 돕겠다, 걸림돌은 되지 않겠다 이거였는데 그 속 내용을 보면은 금융 당국이 1년 반만 하시라 이렇게 컨트롤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조차도 이순우 행장은 그 이사회가 열리는 그 당일 아침에 네. 들었다고 해요. 본인의 임기가 내가 이제 회장이 됐는데 내 임기가 3년이 아니라 1년 1년 반이다. 반이라는 걸. 라는 사실을 이사회가 열리는 그날 아침에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당국이 이제 컨트롤을 한 거고요. 네.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네. 물론 이제 전언이긴 한데 금융당국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은행 민영화 실패했을 때 이순우 행장이 이제 나가지 않고 네. 계속해서 버티고 있을까봐 그것을 좀 염려를 했다. 혹은 뭐 전임자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민영화가 되고 나면 은행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 은행장부터 갈아치울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영화를 조금 방해하는 또 원치 않는 그런 행태들을 좀 보여와서 그것도 좀 경계를 했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이 정치권 출신의 감사를 선임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선임을 하기도 하는 등 좀 문제도 많았었던 것 같은데, 예. 자 이런 정피아 논란도 겪었었죠.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모피아, 뭐 관피아, 그러니까 민간 뭐 협회, 이익단체라든지 민간 회사에 많이 못 가고 있잖아요. 관피아들은. 네. 그 자리를 이제 정피아들이 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금융권에서는 감사 자리에 정피아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네. 감사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경영진들은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네.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해서 연봉도 CEO 다음입니다. 넘버 2예요. 연봉도 네.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그 자리에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내려보내고 있는데 우리은행에도 지난 10월에 정피아 감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정수경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금융회사 경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감사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분이 이제 친박연대 대변인도 했었고 민주평통에서 뭐 분과위원장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41번을 받기도 했고요. 뭐 물론 이제 그 순번까지 안 가서 당선이 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때문에 이제 정피아 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제 서금회 출신 이광구 부행장이 만약에 행장이 된다면 네.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넘버 1, 2가 모두 이제 외압 논란을 그렇겠네요. 겪게 되는 그런 조금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알겠네. 이렇게 어떤 선임이 되기 전부터 말이 많다 보면 여론에서의 어떤 질타도 나오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이광구 부행장이죠. 지금은 이광구 부행장입니다. 부행장의 어떤 선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좀 변수인데요. 네. 뭐 물론 좀 일찍 불거지긴 했죠. 그리고 네. 또 현직 부행장이 선배인 현직 은행장을 밀어내는 지금 모양새거든요. 같은 이거는- 서금의 아니 서금회는 아니고 이제 서금회는 같은 아니고, 우리은행, 같은 우리은행 출신 네. 내부 출신이긴 한데 이제 선배를 네. 밀어내는 모양새긴 한데 뭐 물론 돼봐야 압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행장후보 추천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있고요. 네. 금요일 날 최종 면접이 있는데 네. 물론 글쎄요 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권에서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찍어 놓으면 찍힌다. 밀면 밀린다. 네. 그러니까 될 사람은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든 생각이 네.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네. 그 주인공 딸 이름이 머피예요. 머피의 법칙 이야기를 하던데 네. 아빠 왜 내 이름을 머피로 지었어? 네. 하니까 그걸 뭐 이렇게 놀리려고 한 게 아니라 놀림당하라고 지은 게 아니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이 설명을 딸에게 해주더라고요. 딱 그 영화 보면서 생각든 게 이것도 직업병인데
은행장이건 뭐 협회장이건 당국이 네. 이제 내정을 해놓으면 찍어놓으면 아무리 여기서 반발을 하고 언론에서 이제 비판을 해도 될 사람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좀 가봐야 하긴 할 텐데 그렇죠. 뭐 일단은 뭐 지켜봐야죠. 아직 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행정후보 추천위원회는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위원회라고 예, 예, 하셨나요? 몇 번 더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늘 네. 압축을 하고 오는 5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에 이제 최종 면접을 하면 바로 가려지게 되는데 음. 뭐 사실상 행정후보 추천위원회는 요식 행위다. 음. 뭐 이런 분석이 맞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 내부 분위기가 좀 궁금한 게 정치권 출신의 인사가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부 인사들은 좀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처음에는 반발이 많았어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감사 네. 내려온 것만 해도 노조는 뭐 상당히 좀 많이 반발을 하고 네. 했는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요즘 개그 콘서트에서 그 유행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근데 뭐 네. 그래서 어떻게 이미 뭐 다 임명을 해놨고 앉혀놨는데 어떻게 이거 누구 힘으로 어떻게 돌려요? 뭐 사람을 뭐 물리적으로 그렇죠. 끌어낼 수도 없는 네. 거고 해서 뭐 최근에 은행연합회장의 전 그 시티은행장이었던 하영구 씨가 네. 뭐 이제 유력한 후보들을 다 밀어내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내정이 돼서 네. 선임까지 된 것처럼 사실상 이게 좀 힘이 없습니다. 아, 위에서 찍어내리는데 뭐 방법이 있겠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광구 부행장이 정말 급부상을 해서 행장으로 딱 올라 앉았을 때 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똑같을까요? 이게 문제는 낙하산 인사가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뭐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은행 내부 출신이니까 낙하산이라고 말하는 게 좀 좀 어폐가 있긴 애매해.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힘을 얻고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건 네. 본인에 그치질 않고 윗물이 아랫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후배들, 아랫사람들이 뭐 보고 배우겠냐? 과장이건 차장이건 팀장이건 줄 잘 서면 된다는 것부터 배울 텐데 네. 더구나 이제 우리은행은 정부가 최대 주주고 뭐 이런 뭐 주인 없는 은행에서 지배구조 불안한 은행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반복될 수밖에 없고 또 은행장이 일단 정치권에 빚을 지면은 네. 본인부터 일단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인사청탁이 들어오면은 안 됩니다. 나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될까요? 어렵죠. 안 될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임원, 중간 관리자, 책임자 등등 다 뭐 이렇게 청탁 받다 보니까 뭐 실력이나 성과에 그 좌우가 되는 게 아니라 줄만 잘 서면 된다. 줄대기, 줄서기 문화. 이러니까 이제 조직 자체가 좀 많이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좀 재미난 게 은행권에서 인사청탁이 가장 심한 은행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가 국민은행, 하나가 네. 우리은행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인 없는 은행이죠. 그렇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윤종규 회장이 네. 처음으로 이제 내부 출신 회장이 오르면서 인사청탁만큼 내가 반드시 맡겠다. 그런 사람들은 꼭 내가 이름을 적어놓고 불이익을 주겠다. 이미 네. 2명한테 경고가 나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인사청탁 좀 뿌리를 뽑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은행은 반대예요. 이순우 회장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했던 얘기가 인사청탁하면 뭐 그 공개 망신을 주겠다. 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이순우 회장 취임과 동시에 조금 인사청탁이 좀 많이 가라앉았다, 네.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우리은행 민영화 실패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다가 대문을 열어준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마음이 씁쓸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큰 문제 없는 회사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또 금융회사다 보니까 금융의 생명을 신뢰고 네. 그리고 고객의 돈을 생명과 같이 다뤄줘야 하는 그런 그렇죠. 금융사다 보니까 이런 인사 하나도 상당히 조금 민감한 거죠. 그런 금융사가 금융 소비자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정치권과 줄을 대서 더욱더 좀 커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더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행정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다음 주쯤에 혹시 이대호 기자가 시간이 되시면 또 나와야 되네. 부탁을 알겠습니다. 이 복장 그대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만약에 이분이 네, 되면 큰 뉴스는 안 될 거고 그렇죠. 안 되면 아마 되면 뉴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이분이 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결과 보고 한번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대호 기자를 다시 한번 네. 이 자리로 모실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